경기 침체를 그 예고하는 뭐 한강의 카나리오 같은 그게 이제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을 얘기하잖아요, 김 박사님. 이번에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고요. 그런 게 뭐 이전하고는 다르다는 분이 있고, 네.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된 거는 명백하게 경기 침체 선행 지표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네, 거의 예외적으로 그동안 뭐 미국 경제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은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요. 예. 네, 즉 장단기 금리의 격차가 경기 침체의 선행 지표로서 뭐 유용성은 검증됐다. 예. 이번에도 또 당연한 게 사실은 경기만 놓고 보면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특히나 뭐 유로존, 뭐 우리나라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물가 때문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 물가가 너무 빵 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고 또 내년에도 그 올린 금리를 뭐 1년 내년 통째로 뭐 동결해 가야만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굉장히 높게 형성돼 있고 네. 그리고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그래서 올 것 같으니까 장기 금리는 뭐 중장기 경기를 반영해서 또 물가 하락을 반영해서 일찌감치 지금 내려가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어제 기준으로 10년 국채금리와 3개월 뭐 트레저리 빌입니다. 그게 격차가 거의 뭐 1%포인트 가까이. 그러니까요. 네. 거의 한 90bp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는 뭐 10년물하고 3년물 이렇게 엮였을 때는 중요한 건 10년물과 2년물이야. 그랬다가 그거 뒤집어지니까 또 더 중요한 건 10년물과 3개월물이야. 뭐 이러는데 사실 다 역전됐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박자가 안 맞고 있다. 네. 이게 모든 게 다 연준이 지각긴축했던 거. 그리고 팬데믹이 낳은 조금 기형적인 인플레. 이런 것들이 만들어온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뭐 정도의 차이지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눴듯이 네. 뭐 경기 침체는 경기의 후퇴 네. 혹은 경기의 하강, 뭐 경기 불황 이거는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라는 그 팩트만 놓고 볼 때는 역전되고 나서 경기 침체가 그 다음 달에 오는 게 아니라 꽤 제법 긴 시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 침체가 늘어나는 뭐 1년 반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제가 정확하게는 네네. 기억을 못하는데 그렇게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두 분기 정도부터 뭐 길게는 뭐 한 두세 분기 이 정도 선행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뭐 성장률 기준으로 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온다, 미국이. 그러면 뭐 적지 않게 한 3개 분기? 거의 1년 가까이 선행한 거죠. 네. 이번에는 다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라는 건데요. 예,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유 박사님, 지금 시장의 금리는 연준의 뭐 속도 조절 이후, 그 다음에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시장의 실제 시장 금리 자체는 미국에 보면 뭐 국고채 이런 것들 좀 최근에 떨어지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이게 미국이 또 방향전환은 아니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추세로 이게 경기 침체를 계속 반영해서 갈 수 있나? 아니면 이제 다시 또 올라오나? 미국 시장 금리의 정책 금리가 아닌 시장 금리의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 금리는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 현 수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지금 3.5 정도 내외이고 네. 우리가 5%를 만약에 최종금리 기준금리로 가정하면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갭이 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다가 실업률과 지표들이 다운되는 것을 보고 금리는 완만하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전제는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장기물 금리가 안정화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그동안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밝힌 핵심 요인 중에 명목금리 올라가는 것보다 실질금리가 올라와서 기대인플레를 꺾이게 만드는 게 중요해. 여기서 잠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입니다. 근데 최근에 8, 9월까지만 해도 기대인플레이션 실질금리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근데 8, 9월 이후,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은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뭔가 네. 방향성을 좀 확고히 정했을 때죠. 그래서 그것을 정하고 나서 실질 금리가 이제 서서히 오르면서 최근에 1.23까지 올랐는데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방향성이 서서히 꺾이면서 명목금리가 같이 이제 떨어졌고 그것이 기대 인플레가 꺾이는 게 맞아라고 입증할 만큼 유가가 변동 가치가 만만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상황은 금융시장 특히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특히 채권 투자가들의 입장에서 최적의 조건인 거죠. 물론 타이밍상 이제 채권 투자를 이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이렇게 명목금리가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는 일부 침체라는 것, 수요 감소 때문에 기대 인플레가 꺾인다는 것도 반영이 돼 있고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이 계속 목적 함수 얘기했던 실제 금리가 오르면서 기대 인플레도 누르고 있다라는 것이 한 목적적으로 다 병합된 효과를 보고 있다. 근데 이것이 아마 큰 일이 없으면 이렇게 될 텐데 다만 이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튈 만한 요지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장기 금리도 지금과 같이 지난달이었죠. 바로 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 절대 물가의 숫자는 이미 다 높다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이 명목금리 다시 튈 것이다. 왜냐면 그 얘기인즉슨 파월이 이렇게 실질금리 올리면 기대 인플레 잡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것도 아닌 거네 라는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년도 초반에 기저효과 하면서 물가 안정을 모두 다 기대하고 계시지만 예상치를 상회하는 케이스가 2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이제 잠시 그때 튀는 방향성이 추세화되기보다는 잠시 또 올라갔다가 다시 하향 안정화되는 결국에는 침체에 따른 어떤 경기 수요 약화에 따른 어떤 기대 인플레 약화 때문에 다시 또 안정화되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를 하면서 사실 개별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기업 실적이겠죠. 그러나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뭐 경기나 사실 이런 것보다도 금리의 향방, 돈의 유동성의 힘이 주지의 사실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쭉 했고요. 그러면 이 파트 마무리 질문으로 올 연말 내년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떤 수순으로 이제 경로를 가면서 소위 채용금리는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2월은 50bp, 그다음에 내년 2월에 뭐 25 이렇게 갈 걸로 기대를 하다가 내년에도 다시 연초에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또 지금 연말에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건데요. 올 연말 내년 초에 연준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리시는지 두 분께 듣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네, 지금 뭐 오락가락 하고 있죠. 네. 최저금리가 5%냐 5.25%냐 조금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일단 뭐 다음 주에 나오는 1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변동성이 큰 에너지 가격 같은 걸 이제 뺀 이제 이 수치가 아직까지는 지금 뭐 클리브랜드 연준이라고 이제 GDP를 이제 실시간은 아니지만 뭐 거의 한두 주에 한 번씩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GDP 나우. 네, 전망하는데 인플레이션 나우죠. 인플레이션을 이제 전망을 해주는데 거기서는 뭐 근원 물가가 이제 13일날 나오는 근원 11월 근원 물가가 전월 대비 0.5% 그러니까 거의 안 준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물가가 잘 안 잡힌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아마 2월 1일 날 FOMC 때 내년도에 첫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또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죠. 하지만 뭐 조금 뭐 생산자 물가라든지 또 그 사이에 또 1월 고용지표라든지 1월 달에 나오는 12월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제 생각에는 저는 25bp를 찍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최종금리를 5.25가 아니라 5.0%.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좀 연말에 좀 계절성이 많이 좀 들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게에다가 물어보는 뭐 어쨌든 고용사정하고 기업에게 물어보는 고용사정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은 조금 통계적인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결국엔 연말에 뭐 접객이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연말 시즌 좀 특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좀 가세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업 쪽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실제로 고용이 지금 많이 감축하고 있는데 그게 늦게 반영된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1월 달에 나오는 뭐 지표라든지 특히 뭐 2월 달에 나오는 지표는 완연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고용 지표나. 결국은 이제 그 경제 지표에 의존해서 결정하는 디펜던트 하다고 보면. 그래서 좀 연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올리기보다는 조금 뭐 일단 5.0까지 올려놓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켜보겠죠. 진짜 물가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초조하게 이제 성적표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뭐 계속 떨어지면 우리가 잘했다. 괜히 또 50bp 계속 올리면서 과잉 긴축을 하면 지각 긴축에 이어서 두 번째 연준이 좀 물먹는 거거든요.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연준은 두 번 체면을 구기는 일은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신중 모드로 가지 않을까. 나중에 올리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5.0에서 동결하고 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내년 첫 FOMC가 1월이 아니고 2월이거든요. 1월이면 이제 사실은 촉박하잖아요. 그죠? 지금 지표 보고 촉박한데 2월이니까 그동안의 지표들이 우호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금 빅스텝 간다는 건 좀 기우일 수 있다. 우려일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첫 스타트도 25bp 쪽으로 김한진 박사님은 파월이랑 통화하신 건 아니죠? 전화를 안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유신익 박사님은 비슷한 생각이실지, 혹은 좀, 김 박사님 의견에 스포일 되실 필요 없습니다. 김 박사님 생각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많은 확률로 한 60% 정도의 확률로 내년도 초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까지 5.25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제는 이제 우리 김한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내년도에 고용이 급격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슬로우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최근 숫자가 비농업 고용이 20만 명 증가했는데 이것이 이제 10만 명대 그리고 10만 거의 언저리 수준까지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그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혀 있고 그 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닌 이란과 사우디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현이 되지 않을 때는 현재와 같은 흐름에서 상반기에 5.25까지 해놓고 멈추면서 오히려 이제 연방정부를 돕는 그런 격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6%가 가능한 금리이지만 거기까지는 안 올릴 겁니다. 이미 파월 의장이 과잉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힌트를 줬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 투자가 최근에는 좀 미국에서도 먼저 빨리 안 좋아졌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원론적인 수준만큼 못 올리는 것과 기업 법인세를 못 올리는 것이 지금 그들이 올리겠다고 한 그 정책 중에 법인세를 못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정책의 맥락이 동일시되기 때문에 5.25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60%의 확률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저는 이제 40% 정도는 중간에 이제 블록화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반기 여름을 지나가게 되면 올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과 유가의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서서히 안정이 됐는데 내년 하반기에 즉 3분기, 4분기에 블록화 이슈 때문에 또다시 공급 쇼티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률 40% 정도로. 그렇게 되면 기저효과로 오히려 상반기에 서서히 낮아져 보였던 물가가 내년 하반기에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상반기에 멈출 줄 알았던 금리 인상이 내년도 하반기에 부랴부랴 이것도 실패네 라고 하면서 뒤늦게 또 올리는 현상으로 5% 후반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40%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도 역시 이제 상반기에 5.25로 가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의 60% 확률이긴 합니다. 상반기에 5.25라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 12월에
50 올리게 되면 이제 4.5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4.0이잖아요. 그죠? 네. 4.5면, 그러면 5.25면 75bp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언뜻 듣기에는 이 박사님 말씀은 2월이든 3월이든 빅스텝도 가능하다. 네. 제가 이렇게 들렸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예. 김 박사님하고는 예, 조금 예. 이제 결이 예. 다르게 조금 더 금리를 쉽게 올리는 거를 멈출 수 없는 환경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두 분이 조금 다른 시각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내년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이 환경이 변하겠죠. 그죠? 그걸 어떻게 반영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변수들을 보면서 그거를 미세 조정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김한진 박사님, 유신익 박사님과 함께 이제 내년 시장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큰 거시경제의 흐름들, 경기 얘기, 금리 방향성까지 일단락을 하겠습니다.